자산 버블 붕괴와 금융 시스템 위험 노출보다 정말 무서운 게 있는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IMF 때와 다르게 법의 형평성 파괴가 일상적인 사회입니다. 경제 성장과 법치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법을 중심으로 사회가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사회를 방임해도 서로 간에 약속으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형평성 파괴가 이처럼 일반화가 되면은 법을 아무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럼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데 정부의 또 자의적 개입이라고 나타나고 정부 불신이 쌓여지고, 그러면 지금 아시겠죠? 뭐 말하는지. 우리는 자유방임 경제학을 선택할 때부터 참 큰 문제였습니다. 같은 민족끼리는 사기를 칠 리가 없어. 규제를 풀고 방임하면 저절로 잘 돼. 그러면서 지역주택조합 사기꾼들이 시장 경제는 그 노자적 방임이다 주장하면서 계속 지자체가 방임하길 바랬죠. 그런데 그 빈틈은 전부 사기였습니다. 세월호 때하고 사실이 똑같아요. 박근혜 씨가 그냥 그 표적 그렇게 당했는데 거의 똑같은 구조로 다 당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신종교인들입니다. 자유방임 문제가 고려 연방제를 위해서 우파를 무장 해제시키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방임으로 원칙을 세우는 자유방임, 그러니까 도덕경제로 시장에서 꼭 정부가 판단하지 않아도 민간에서 판단이 되는 자유방임이 아니라 그냥 개돼지들 물개박스로 짝짝 찢어놓고 아무렇게나 해도 다 되는 그런 사회로서 자유방임. 그러니까 그 좌파들이 좋아하는 말이 각자도생이란 말이죠. 자유방임이란 말하고 전혀 다른 건데 각자도생이라는 그 개념에 더 씌워진 게 아니냐. 국가주의 때하고는 매우 다른 영웅신앙이 깔립니다.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가 서로 간에 시족신앙으로 갑니다. 뭐 물론 그 옛날에는 그 국론 분열 이렇게 했는데 한편은 도장이 그 자기 편 줄 세우고 한편은 박쥐가 자기 편 줄 세우고 도장하고 박쥐하고 쎄쎄쎄 하면 국민 통합 아니냐. 각자 줄 세우고 이제 통합하자.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건데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주 불편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존경합니다. 그러나 기억하는 방식 자체가 이승만을 너무 신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승만과 더불어 존재했던 사람들을 너무 그렇게 하고 또 귀족 상호간에뿐만 아니라 이승만이라는 이름 자체는 이승만을 선택했던 사람들과의 문제하고도 긴밀히 연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띄우면은 이승만의 줄을 섰던 사람들의 이 우상화됩니다. 즉 경상도 천도교 구파, 천도교 보국당, 그게 중심이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김대중 쪽은 천도교 신파, 민주주의 민족전선으로 남로당파에 줄 섰던 농민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시족주의로 그 고의적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치인끼리는 친노에서 친박, 친박에서 친문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시족을 넘나드는 거는 귀족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민간은 짝짝 찢어져야지 통치가 잘 된다. 근데 이런 식으로 했다가 경제 위기 터지면은 정부가 할까요? 민간이 할까요? 구조조정 아무것도 안 되죠. 특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그 재정 위기 터진다고 봅시다. 그럼 정부 구조조정 그 남유럽처럼 해야 되는데, 또 한국 사회에서는 그 정부의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왜 잘려야 되느냐? 이거 설득에도 아주 어마어마한 어려움 겪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치 방식, 그 누구파 조선시대처럼 아무파들이 관직 잡게 하고 그렇게 경쟁 붙이는, 그것 빼고는 하나도 민간에 제대로 될 수 없게 다 꼬아버린 거. 이게 그 경제 위기가 나면은 결코 1998년처럼 쉽게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또 민간 시민단체를 믿느냐 이것도 아니야. 시민단체란 이름으로 시민사회, 민주사회 이런 이름이 조국 추미애란 이름의 갑질 전형이잖아. 갑질 전형. 그러니까 즉 신의 성실 원칙. 조금이라도 남의 신뢰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조국 추미애, 박원순, 윤명이 나왔을까요? 또 갑자기 또 추미애가 사진에 조국하고 연결되는 데서 잘리는 거 보니까 추미애를 뭐 쉴드 치는 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조국 추미애, 그 윤미향, 박원순 다 똑같잖아. 신의 성실 원칙 안 지키잖아. 시족끼리 좌파 시족끼리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그 호남 천도교 신파 민주주의 민족전선파끼리의 시족주의가 지배하니까 시족주의가 있기 때문에 갑질 전형이 되는 겁니다. 법률용어로 권리남용. 권리남용 대신 갑질 전형이라고 우리는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 갑질 전형이 되도록 정치 문화가 만들고 있어.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정부의 탐욕 혹은 고도의 비효율적 비생산적 괴물 이거 지역주택조합 관련으로 한번 해당 그 지방자치단체 가본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고도로 비효율적이고 고도로 비생산적인 괴물입니다. 뭐 물론 그래요. 한국 사회에서 정부는 만능이다. 모든 걸 다 해준다. 정부는 뭐 그렇게 그 오류가 없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9급, 7급 공무원 만나보세요. 실제로 만나는 9급, 7급 공무원. 결코 기성세대 여러분들보다 우위에 있는 지성이 아닐 겁니다. 게다가 관료주의로 딱딱 맡아진 것만 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또 좋은 원질이 왔겠습니까? 고도로 비생산적, 비효율적 괴물인데, 이걸 또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태는 아주 나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잡을 가능성도 있고. 옛날에 군사정권에 그 왕권제 사회에 더 씌워진 그 위장 아니냐. 지금은 고도로 갈기갈기 찢어진 사색 붕당 체제 단순히 더 씌워진 거 아니냐. 시민사회는 다 웃기는 소리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 국민들의 고통은 춘추 전국 시대 서양 그 개념 던집혔기 때문에 그때 겪는 춘추 전국 시대적인 고통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그때에서 이익 빨아먹으면 좋고 아니면은 진나라처럼 어떻게 그 독재 구조가 되면 독재사 줄 서서 또 따먹으면 좋고 귀족은 남고 언제든지 남고 일반 국민은 언제나 손해보는 그런 거 아니냐. 지도자끼리는 이기주의로 극한대로 가도 돼요.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알아서 잘하라. 뭐 윗물은 똥물인데 아랫물은 그 잘 흐르길 바라는. 문정은 그 백신 안 맞고 아래만 받으라. 그거하고 같죠. 한국 사회에서 또 제일 그게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 경제 여건이 그 버블이 터지면은 탁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떤 라인까지 경제 규모를 줄여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매번 희망 따라서 현실을 끼워 맞췄지 않습니까? 희망에 따라서 좌파 정부의 희망에 따라서 그 경제 현실을 끼워 맞췄는데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 뭐 52시간 뭐 최저임금제 다 이랬는데 현실에 정부가 끼워 맞추는 걸 동일할까? 이놈의 한국의 양반기질 천지 만물 위에 자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장기간 있었는데 이것도 진짜 문제가 되겠죠. 또 일반 국민도 문제입니다. 우파 하면서 그 가장 활동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군사정권 구리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아요. 현실적으로 좌파 청사는 그 사기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의 성실 원칙 기준으로 갑질 전행 권리 남용을 했던 이들의 민형사상 사기죄로 이건 고도의 그 입증 책임으로
이런 식으로 그 소송에서 제일 먼저 첫 출발이 어디냐? 그 WCC에 천도 그 기독교 민주통일 운동 관련 문서들 그게 첫 출발이 되는데 그 첫 출발부터 그 김대중 씨가 천도교인데 김대중 씨와 후원 세력이 신종교인인데 기독교인 책 했다 사기다. 그럼 첫 소송은 그 손해배상이나 그런 그런 게 아니라 손해배상 관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효 확인 이 정도로 하겠죠. 일단은 한국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되 좌우지간 그 또 추인을 했기 때문에 그 추인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그리고 줄줄이 사기죄 소송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좌파 청산인데 신의 성실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권리 남용이다. 그 쭉 역사.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무효 날리면은 부당 이득이나 그 불법 원인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까? 법률적 원인이 없이 이거 지금 현재 이들이 누리는 이익이 신의 성실 원칙이 아니라 권리 남용을 하면서도 신의 성실 원칙 지켰다고 보는 전제로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 이익을 다 깨버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좌파 청산인데 이거 원하지가 않아요. 입증? 그냥 한 사람이 지도자 그 정도령 같은 사람 나와서 쫙쫙 깨부리기를.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걸 꿈꾸니까 문장이나 그 이재명 파벌에 그 전라도식 정도령한테 당하는 거야. 지금 그 경제가 위기가 터져도 그래서 그래요. 정부의 조정을 바라는 사람도 쪽과 그래도 지금 현재 527조 그 민주화한다고 약속을 지킬 때 조국이나 추미애 윤미향이나 어긴다고 했어도 계속 그 계약 그때 그 사회 전 세계에 퍼진 계약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국민 사이에 분열도 심각할 겁니다. 야당에 인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인물이 없어진 거야. 인물이라고 보여지는 사람은 미래의 비전을 담보한 그런 어떤 아우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국 양제 추진에 남북연합 많이 비전처럼 보이게 고도로 정치적으로 유도한 거죠. 그러니까 야당에 인물이 없는 게 아니라 인물이 없도록 유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처럼 뭐 트럼프가 충분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반 트럼프주의로 몰고 가는 그런 식의 그 투표 유도가 좋지 않는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75년 만에 맞는 사이클에 맞는 경제 지배가 가능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에 상응한 도덕이 없습니다. 보나마나 기축통화국 8개 국가는 피해가고 나머지만이 고통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제일 크게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묻습니다. 버블이 터지면은 민간 주도로 경제 조정을 할까요? 정부 주도로 할까요? 아무도 못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못하지 않습니까? 확실한 거는 지금 한국 경제 사회에서 어떤 파벌이 관직을 잡느냐, 어떤 파벌이 관직 잡으면 누구에게 이익을 퍼주느냐, 이 조선시대 그 정치 게임의 룰, 이거 빼고는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어. 이게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1998년처럼, 그때처럼 그래도 있던 사회의 상식 다 무너졌어. 근데, 이거 지금 현재 정치권들은 이런 상태에서 그 남북연합 고려연방제를 하면은 우익이 한 번도 정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 있다. 이완용처럼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미국이 그거 허락하겠습니까? 그냥 한 번 더 그렇게 했는데 그 금융위기 겪을 때 이번에는 민간 주도로 할까요? 정부 주도로 할까요? 아무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갑작스럽게 사회에서 그 경제가 추락할 때 당연히 원망감 듭니다. 분노가 듭니다. 그러면은 사회에서 분명하게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잘못했나 이걸 분명하게 찍어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결정적으로 2006년 6.15 체제에 걸맞는 부동산 공학으로
한국 사회 대규모 빚을 권하는 사회가 됐어요. 지렛대로 하면은 그 부를 쉽게 번다. 그때부터 나타난 그것뿐만 아니라 문장 시대에 나타난 변양균 라인. 그러니까 2006년엔 노무현, 김진표, 이현재고 현재는 변양균 라인. 그 정치에서 희망사항 위주로 고도로 이렇게 현실 경제 현실을 쥐어짠 거 이런 거 자체를 제대로 비판을 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당은 그러니까 그 주로 악의 여당이 70% 해도 야당에도 20% 정도의 책임이 있는데 같이 그러니까 여당에 몰아주고 같이 빨대를 꽂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위험한 게 한국 사회에서는 정말 그 자산버블 붕괴가 되고 금융 시스템 위험 노출될 때 사람들이 다 1998년처럼 쉽게 넘어갈 것이다 라고 보는데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